라떼별곡 출발합니다. 연속해서 그 1966년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복싱 김기수 세계 챔피언 타이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당시 그 김기수 타이틀 매치와 같은 그 국가적인 그 스포츠 행사가 당시 우리나라 그 국민들에게 미쳤던 그 여러 영향력 가운데에서 전에 언급되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그 스포츠와 그 상업적 관련 부분인데 대전료라든가 또 입장권 또 중계료 등 여러 관련 항목이 있지만 그 특히 일반 그 국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극대화된 그 1966년 그 당시 라디오와 TV 중계를 통한 그런 그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그 이 경기 그 김기수 그 타이틀 경기의 라디오 청취율은 거짓말을 좀 보태면 그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이 라디오를 들었다고 그 당시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도 있었고, 그리고 그 라디오 중계를 통한 광고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었겠죠. 그 광고가 우리 또래 아저씨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 제약회사 그 영양제 선전, 여기서는 그 뭐 이런 약 이름하고 제약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하지만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광고 노래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약회사가 모 방송국 권투중계에 스폰서로 자리 잡은 매김하면서 흑백 TV 시대의 그 스포츠 중계 산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스포츠 TV 중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경기 등 국제적 그 스포츠 행사 방송 중계권 관련 수익 사업 그런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그 영향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엄청나다는 점은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의 양명성 그런 존재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러한 스포츠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 가운데에서 당시 저희 어린애들, 그 당시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만화와 관련된 그 스포츠 이벤트 파급 현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어린 시절 그 많은 고생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른 그 김기수 선수의 그 성공담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 만화 소재로 많이 소개되었었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김기수 기록 영화가도 출시됐었고, 또 그와 연관돼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저희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 만화 가게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그 오락거리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만화 가게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서대문 쪽 동네에서 뭐 다른 동네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항시 그 국민학교 학생들 오고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새로 나온 만화는 그야말로 그 순서를 기다리게 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딱딱하고 그 긴 의자, 그 나무 의자에 겨울에는 그 만화 가게 안에 연탄 난로도 피우고 그 위에 그 오뎅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 아이스케이크라 그러죠. 그때 뭐 지금 아이스크림이라 그러지만은 그 아이스케이크도 팔고 그랬었죠. 그 한편으로도 만화책을 그 거기 가서도 보기도 했지만 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들하고도 그 많이 빌려다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 형무소 관사는 형무소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를 사용했었는데 전력 공급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전까지는 밤에 글자를 그 볼 수 없을 정도로 전기 전압이 낮아가지고 차라리 그 만화책 보는 데에는 그 만화책 빌려가지고 그 보는 데에는 촛불이 낫다 싶어가지고 밤에 촛불을 그 여러 개 켜놓고 부모님 몰래 열심히 그 만화 읽으면서 만화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그 촛불로 인한 화재 위험도 있었을 텐데 겁도 없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만화 보는 장소로 여겨졌던 그 만화 가게가 이제 그 집에 TV가 없었던 애들 상대로 낮에는 만화 가게로, 그리고
저녁 때부터는 그 애들 상대로 단체 TV 상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당시 그 10원씩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걸 내고 만화가게 들어가가지고 아이들과 여럿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만화 영화 그리고 그 당시 그 외화 작품으로 그 보넨저 뭐 제호전선이라 등등이 있었죠. 이런 그 프로를 이렇게 돈 10원씩 내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네 옆집에서 TV를 얻어보면서 뭐 옆집에 가서 TV 볼 때도 있었지만 그 동네 친구들이 만화가게 가서 같이 가자 거기서 보자 그러면은 같이 따라가가지고 여럿이 재밌을 때 뭐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어른들도 즐겨 봤었고 또 어린 우리도 같이 많이 봤었던 그 타잔. 그리고 컴뱃, 전투. 그 프로가 꽤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타잔 주인공 1호, 제일 먼저 타잔을 맡았었던 사람 이름이 조니 와이즈 뮬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928년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수영 자유형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타잔 6호, 6번째 배우 맡았었던 이 사람 이름이 론 엘리라는 배우였어요. 그 사람은 또 태권도 유단자 출신이 돼가지고 저 타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악당들 물리칠 때 2단 옆차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꽤 호감이 갔었던 인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컴뱃의 주인공 빅 멀로는 우리나라 영화 아벤고 공수군단 1982년도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제 우리나라 남궁원 신일용 배우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동 출연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하도 흘러서 타잔의 론 엘리라는 사람은 아직 생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고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기수 선수 타이틀 획득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그렇지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을 공유했었던 시절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기수 선수의 세계 챔피언 등극은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죠. 그 가운데 이제 스포츠를 통한 국민적 단합과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애국심 고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당시 레슬링 박치기로 명성을 날렸던 김일 선수와 함께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기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충분한 사건임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당시 프로레슬링은 당시 장영철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가 프로레슬링 쇼다라는 당시 폭탄 선언 이후로 프로레슬링은 잠시 인기가 이전같이 못했었지만 라디오와 TV로 중계됐었던 프로 스포츠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충분한 국가적 행사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 국가대표팀 경기,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박스컵이라고 해가지고 박 대통령컵이라고 됐었는데, 그리고 아시아 야구선수권 대회, 여러 우리 아저씨들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은 김웅용 감독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양반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었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 동대문 서울운동 야구장이었었는데 거기에서 활약했던 흑백 TV 중계로 보셨던 것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 그런 이제 우리 스포츠가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군사 정권 하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이제 스포츠로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였었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부터 그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 스포츠 시대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둥들이 마련됐죠. 그 이후 그 서울 올림픽 유치 그리고 월드컵 한일 공동 유치 이런 그 어떤 스포츠의 어떤 여러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제가 어렸던 시절 1960년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20년 후쯤에부터 펼쳐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프로복싱 부분에서도 김기수 선수의 세계 챔피언 획득 이후 그 많은 영향력이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특히 그 유재두, 홍수환과 같은 걸출한 세계적 선수들의 활약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프로복싱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을 마련하게 됩니다.